여러분들 두 번째 제네럴라이즈드 리니어 모델을 이용한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퍼셉트론에서 요런 함수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뭘 썼냐면은 사인 함수를 썼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로 바뀌는 거였죠. 얘가 0보다 크냐 얘가 0보다 작냐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요거에 적합한 어떤 코스트를 하나 정의를 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미스클래시파이드 된 패턴에 한해서 요런 코스트를 정의를 했더니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어떤 꼴이 나왔냐면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죠. 아이고, 요런 모양이 나왔었죠. 그래서 요거를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걸 한번 했어요. 요거 뚝딱뚝딱 이렇게 말 잘하죠? 여러분들도 아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조금 달라져요. 여기 특히 리그레션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왜? 우리 클래시피케이션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리그레션이 나왔을까? 그거를 잘 생각을 해볼게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뭘 쓰냐면요, 로지스틱 시그모이드라는 함수를 쓸 거예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요거 요렇게 쓸게요. 로지스틱 시그모이드 함수는 보통 요렇게 시그마를 많이 써서 요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어떻게 생겼냐면 얘를 그래프로 그리잖아요. 그럼 요렇게 오다가 요렇게 되는 함수예요. 여기가 요쪽으로 가면은 0에 근접을 하고요, 요쪽으로 가면은 뭐에 근접을 하냐면은 보시다시피 1에 점점 다가가요. 그리고 여기는 딱 0.5를 지나요. 요렇게 생긴 이번에는 뭐냐면 연속함수예요. 연속함수. 얘는 0 또는 1 사이에 존재하는 실수예요. 그 결과값이 실수로 존재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지금 클래시피케이션 하는데 왜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갑자기 실수가 나오죠? 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로지스틱 시그모이드라는 함수를 쓰잖아요. 요렇게 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대응시킬 거냐, 이 주어진 입력이 C1이라는 클래스에 속할 확률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요게 지금 0에서 1 사이로 나오잖아요. 요렇게 생긴 함수잖아요. 요 결과값을 뭘로 보겠다? 이 주어진 입력이 C1이라는 클래스에 속할 확률로 보겠다. 그럼 마찬가지로 C2에 속할 확률도 구할 수 있겠죠? 이거는 뭐겠어요? 1에서 얘를 빼주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뭐 0.75가 나왔다. 그럼 자동적으로 얘는 0.25가 되겠죠? 그래서 선택은 뭘 하면 돼요? C1을 선택하면 돼요. 반대로 요거를 구했더니 0.1이 나왔어요. 그럼 자동적으로 얘가 0.9가 되죠? 그러면은 이 입력에 대해서는 C2를 선택을 하면 돼요. 요렇게 하겠다는 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이에요. 요렇게 여기 이 시그모이드 로지스틱 시그모이드 함수를 써서 얻어지는 실수를 여기에다가 대응을 시키겠다. C1이라는 클래스의 확률로 보겠다 라는 말이에요. 여기 다시 볼까요? 어디를 볼까요? 그쵸, 포스테리어 프로바빌리티라고 하면은 요거 말하는 거예요.
주어진 입력에 대한 클래스 원일 확률을 포스테리어로 다룬 건데 뭐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요거를 로지스틱 시그모이드 함수를 마치 클래스 1에 속할 확률로 보겠다. 요렇게 보겠다. 요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C2에 속할 확률, 2 클래스니까 C1 아니면 C2니까 C1에 속하지 않을 확률, 이 자연스럽게 C2에 속할 확률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모델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부를 거예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 부르는 이유는 리그레션은 리그레션이에요. 왜냐면은 그 함수의 최종 결과로 얻어지는 게 실수가 나오다 보니까 요거는 리그레션이에요. 근데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사실 목표로 하고 있는 게 클래시피케이션이죠. 여기서 봤듯이 뭐 0.5라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크냐 작냐를 가지고 그거보다 크면은 C1으로 택할 거고 그것보다 작으면은 C2로 택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 자체는 리그레션이에요. 근데 목표로 하는 문제는 클래시피케이션이에요.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해서 이게 리니어 리그레션 프로블럼을 푸는 거냐? 아니죠.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을 푸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요거 기출에도 나왔을걸요? 요렇게 말하면 확 와닿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모델에 대해서 알았어요. 모델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우리 코스트를 정의를 해야 돼요. 코스트를 정의를 할 건데 코스트를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요. likelihood라는 걸 통해서 정의를 할 거예요. 요거는 클수록 좋은 값이거든요. 클수록 좋은 값인데 여기 마이너스 로그를 붙여서 얘를 코스트로 삼을 거예요. 요게 클수록 좋으니까 거기에 로그를 취하면은 로그 라이클리후드도 클수록 좋아요. 근데 마이너스를 붙인 로그 라이클리후드잖아요. 그러니까 요 전체는 작을수록 좋은 값이 돼요. 이거를 보통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라고 부르거든요. 맞죠? 그냥 있는 그대로 부른 거예요. 그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라이클리후드에다가 로그를 씌운 다음에 부호를 바꾼 걸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코스트 함수로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사용을 해요. 근데 요런 흐름으로 갈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뭘 알아야겠어요? 라이클리후드라는 걸 알아야겠죠. 라이클리후드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요거 나중에 조금 더 찐득하게 배울 거예요. 라이클리후드에 대해서 한 중간고사 끝나고 뒷부분에서 좀 더 재밌게 깊이 있게 다루게 될 시간이 올 거고, 오늘은 그냥 살짝 맛만 본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3개의 샘플이 있다고 해볼게요. 더 많이 할까? 5개의 샘플이 있다고 합시다. 이때 우리가 타겟 밸류, 우리가 타겟 밸류는 어떻게 하냐면요, 요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 타겟 밸류를 0 또는 1로 할 거예요. 0 또는 1로, 요것도 약속이죠. 약속. 우리가 타겟 밸류를 0 또는 1로 하기로 해요. 약속했어요. 1일 때가 C1이고 0일 때가 C2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은 이때 타겟 밸류를 한번 봅시다. 얘가 뭐 플러스 1, 플러스 1, 0, 0, 플러스 1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C1에 속하는 애들이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C2에 속하는 애들이 하나, 두 개 있는 거예요. 그쵸? 요거는 정답이에요. 정답. 정답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데, 정답으로 가지고 있는 건데, 이제 주어진 파라미터에 대해서, 주어진 파라미터 세타에 대해서 우리의 예측을 구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파라미터 세타를 내적을 한 다음에 로지스틱 시그모이드 함수에다가 넣으면 돼요. 그리고 요거를 뭐라고 해석한다 했죠? C1일 확률이죠. C1일 확률이에요. 요거 조금만 땡길까? 이렇게 조금만 땡길게요. 얘네들이 각각 뭐 요렇게 나왔다고 해봅시다. 0.7, 0.3, 0.2, 0.6, 0. 뭐 할까? 2 할게요. 그러면 우리의 예측은 얘는 C1으로 예측하죠. 얘는 C2로 예측하죠. 얘는 C2, 얘는 C1, 얘는 C2로 예측을 하겠네요. 예측은 뭘 보고 하는 거예요? 얘를 보고 하는 거죠. 얘가 뭐냐면 C1일 확률이니까 얘가 0.5보다 크냐 작냐를 가지고 예측을 한 거예요. 0.5보다 크니까 C1으로 예측을 한 거고 0.5보다 작으니까 C2로 예측을 한 거예요. 이렇게 써볼까요? 그러면은 P C2에 속할 확률 0.3, 0.7, 0.8, 0.4, 0.8이 되니까 요래서 C1이죠. 요래서 C2고 C2고 C1이고 C2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두 개의 합은 항상 1로 나와야 되고요. 그쵸? 이렇게 해서 구한 거예요. 일단 맞고 틀린지를 따져보자면은 틀린 애들이 뭐예요? 얘 틀렸죠. 얘도 틀렸죠. 얘도 틀렸죠. 얘는 맞았죠. 얘도 맞았죠. 이렇게 두 개는 맞추고 세 개는 틀린 상황이에요 지금. 이럴 때 우리가 likelihood를 뭐라고 정의를 할 거냐면은 여기 써 있는 걸 가져와 볼까? 이렇게 해볼게요. 요 상황에서 우리가 likelihood라는 거를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은 정답일 확률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샘플에 정답은 C1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첫 번째 샘플 같은 경우에는 C1일 확률, 두 번째 샘플 같은 경우에도 정답이 뭐예요? C1이잖아요. 그러니까 C1일 확률. 마찬가지로 세 번째는 C2일 확률, 네 번째도 C2일 확률. 아, 너무 크게 썼다. 다섯 번째는 뭐일 확률이에요? C1일 확률. 그러니까 정답일 확률. 정답으로 나올 확률이에요. 지금 C1에 속하는 게 얘네 3개니까 X1, X2, X5에 대해서는 C1일 확률, 정답일 확률이에요. 정답일 확률. 그리고 얘랑 얘는 C2가 정답이니까 얘랑 얘에 대해서는 C2일 확률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맞춘 경우에는 얘네들이 전부 다 실제로 0.5보다 커지겠죠. 정답이라면, 만약에 다 맞췄다면, 예측을 우리가 다 맞췄다면은 전부 다 0.5보다 커질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답인 경우도 있고 지금 틀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경우가 나왔을 때는 작은 값이 나올 거예요. 지금 뭐 예를 들면은 요거 실제로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0.7 곱하기 0.3 곱하기 0.8 곱하기 0.4 곱하기 0.2가 돼요. 그쵸? 그러니까 요런 경우나 요런 경우는 맞췄잖아요. 요런 경우나 요런 경우는 맞췄으니까 0.5보다 큰 값이 나왔는데 요런 애들 얘나 얘는 지금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0.5보다 작은 값들이 나왔어요. 어찌 됐든 간에 이 likelihood라는 건 지금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은 정답으로 나올 확률이라고 했어요. 근데 요거를 어떻게도 정의를 할 수 있냐면은 요렇게, 그러면 이게 여기가 지금 정답에 따라서 선택을 했잖아요. C1일지 C2일지를 정답에 따라서 선택을 했는데 그거를 요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프로덕트로. 예를 들어서 5개니까 C1일 확률에 대해서 Tn승을 하고 C2일 확률 얘죠. 얘에 대해서는 1-Tn승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Tn이 1인 경우랑 0인 경우로 나뉘잖아요. 요게 C1에 속할 때고 요게 C2에 속할 때잖아요. 정답이. 그러면 Tn이 플러스 1인 경우에 여기 가로 안에 있는 거는 요렇게 나와요.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거는 날라가고 요렇게 나와요. 마찬가지로 Tn이 요게 되는 경우에는 요게 나와요. 그쵸? 반대로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1이 되니까 요게 딱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likelihood라는 어떤 개념을 투 클래스에 대해서 요렇게 정의를 해놓으면은 요거를 곱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얘가 0, 1, 0이 되기도 하고 0, 1이 되기도 해서 착착 선택이 되잖아요. 그래서 1일 때는 얘가 탁 튀어나오고 0일 때는 얘가 탁 튀어나와서 여기서 쭉 해설을 해서 직접 썼던 요식이 여기 있는 요거를 계산을 하면 탁 튀어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자동적으로 likelihood에 해당이 되는 거죠. 모든 샘플에 대해서 정답을 맞출 확률. 그쵸?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그래서 여기 다시 돌아와서 likelihood, 뭐 요렇게 썼지만 그냥 likelihood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likelihood라는 걸 요렇게 정의를 했어요. 요 yn이라는 거는 요거예요. yn. 요거 x인데. 그리고 tn은 요렇게 0 또는 1로 약속을 해 놓은 거죠. 그러면은 요렇게 C1일 확률에 대해서는 tn승으로 해놓고 C2일 확률에 대해서는 1 빼기 tn승으로 해놓으면은 자동으로 얘네들이 착착 번갈아 가면서 선택이 돼서 결국에 뭐다? 모든 샘플에서 정답으로 맞출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클수록 좋은 값이 되죠. 지금 정의를 한 likelihood는 클수록 좋은 값이에요. 언제가 베스트겠어요? 베스트 케이스에서는 뭐가 돼야 되냐면은 11111이 곱해졌어야 돼요. 그쵸? 5개의 샘플에서 정답을 맞출 확률이 11111, 틀릴 확률이 00000 이렇게 나왔을 때가 베스트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때가 likelihood가 최대가 될 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확률이라는 거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여기 이 프로덕트 안에 들어가 있는 요 값은
0에서 1 사이의 값이에요. 0에서 1 사이의 값이고 그것들을 곱해 나가는 형태인데 제일 클 때는 1만 다 곱했을 때가 제일 크죠. 1보다 작으면 작아질수록 이제 조금씩 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다가 이제 0이 되면 완전히 틀린 거죠. 요렇게 likelihood라는 걸 정의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코스트로는 뭘 사용을 한다? 네거티브 로그 likelihood. likelihood에다가 로그를 달아서 음수를 붙일 거예요. 그거를 코스트로 삼을 거예요. 한번 가보죠. 여기 나왔죠. likelihood가 여기 있는데 거기에다가 네거티브 로그를 붙여서 얘를 우리는 코스트로 삼겠다. 그리고 그걸 실제로 전개를 해보면 요렇게 돼요. 요게 사실 로그를 붙인 이유가 이거예요. 원래는 요게 아니라 프로덕트였죠. 곱하기였죠. 근데 곱하기로 돼 있던 걸 더하기로 바꿔줘요. 계산이 훨씬 편해져요. 그리고 얘네들이 지수로 올라가 있었죠. 지수로 올라가 있었던 걸 내려줘요. 곱으로 내려오죠. 지수 위에 올라가 있던 애를 내려주고 곱은 더하기로 쪼개주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로그를 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그러니까 다루기 편한 꼴로 바꾸는 거예요. 로그를 취함으로써 다루기 편한 모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여기 또 틀렸네. xn입니다. 요거 요렇게 구한 이 코스트 함수에다가 얘의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거예요. 그레디언트를 구하면 요런 모양으로 나온대요. 그러면 우린 자연스럽게 파라미터 세타를 어떻게 업데이트한다? 마이너스 에타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배치죠.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면은 요렇게 하면 되죠. 요렇게. 요거에는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예요. 모든 샘플 다 사용했죠. 그러면은 요식을 이용을 해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보세요. 다시 한번 복습을 시켜드릴게요. 펄셉트론에서 얘를 뭘 썼냐면은 사인 함수를 썼어요. 디스크리트 하죠. 그쵸. 디스크리트한 값을 썼어요. 그때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어떤 모양이었냐면요. 요렇게 생겼거든요. 요렇게 생겼어요. 근데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로지스틱 시그모이드라는 함수를 써서 0에서 1 사이에 실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확률로 이거를 해석을 한다고 했죠.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요? 뭐 만약에 스토캐스틱으로 한다 치면은 요런 게 나와요. 되게 비슷하게 생겼으면서 딱 다른 포인트가 하나 있죠. 요거 만약에 부호를 바꿔서 쓰면은 요렇게 되죠. 보세요. 펄셉트론에서는 우리의 디시전이 디스크리트예요. 너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이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요거를 그대로 사용을 해요. 그대로 사용을 하죠. 부호만 바꿔서. 부호만 맞춰가지고 그대로 여기에다가 더해줘요. 그런 꼴이에요. 펄셉트론은. 근데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얘를 실수로 만들어요. 그래서 C1이라는 클래스에 속할 확률을 0 또는 1로 딱 구분을 짓는 게 아니라 0에서 1 사이에 어떤 값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살짝 바뀌었어요.
이게 사실 뭐예요? tn이랑 yn 사이에 오차예요. tn이랑 yn 사이에 오차를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C1에 속할 때 정답은 1로 나와 있어요. C2에 속할 때 정답은 0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YN은 뭐예요? 여기 이렇게 칸막이를 칩시다. YN은 요거를 YN이라고 했거든요. 요거 사실 뭐예요? C1일 확률이잖아요. 그쵸? 아, 요거 다시 새로운 페이지에다가 씁시다. 다시 써볼게요. C1 클래스일 때 정답은 플러스 1이에요. C2 클래스일 때 정답은 0이에요. 근데 이때 YN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한 게 뭐냐면 얘예요. 얘가 사실 뭐냐면 C1일 확률 얘였단 말이죠. 그러면 베스트인 경우에 얘는 플러스 1이 나와야 돼요. 베스트라면 가장 요 값이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정답을 잘 맞추는 거잖아요. 정말 100% 확신을 갖고 내가 예측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요 경우에는 yn 똑같이 정의를 한yn이 0에 가까워져야 돼요. 타겟 밸류가 1인 경우에는 얘가 1에 가까울수록 좋아요. 얘가 0인 경우에는 얘가 0에 가까울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tn 빼기 yn이라는 건 사실 yn이 tn에 얼마나 가깝냐예요. 이거를 부호가 약간 포함이 되어 있는 개념이죠. 그쵸? 어찌됐든yn이 tn이랑 얼마나 가깝냐, 얼마나 비슷하냐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돌아와서 바뀐 포인트가 어디예요? 여기에는 웨이트가 없어요.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에요. xn을 부호만 고려를 해서 그냥 그대로 여기다가 넣어줘요. 근데 여긴 뭐가 달라요? 웨이트의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tn이랑 yn이랑 차이가 크면 클수록 얘를 더 크게 반영을 하겠죠. 그게 아니라 여기 앞에 있는 요거 두 개 사이의 차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얘를 조금만 반영하겠죠. 조금 틀렸으니까요. 많이 틀린 거는 많이 업데이트를 시키고 조금 틀린 건 조금만 업데이트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왔어요? 얘를 실수로 다룸으로 인해서 온 거예요. 이해되세요? 요거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랑 펄셉트론 사이에 생기는 차이, 요게 하나가 중요해요. 또 얘기할 게 한 개가 더, 한 두 개가 더 있어요. 하나만 할까?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MSE 코스트를 쓰고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쓰잖아요. 그때 파라미터 업데이트가 어떻게 나타났냐면요. 간단하게 써볼게요.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나타나요. 지금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썼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을 하면은 yn 빼기 tn이죠.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나와요. 두 개가 비슷하죠. 왜 비슷해요? 여기 우리의 참값이랑
예측값 사이의 오차에다가 그 샘플을 웨이트를 곱해서 여기다가 빼줘요. 비슷하게 오차에다가 샘플을 하나 곱해서 여기에다가 업데이트를 해줘요. 두 개가 어떻게 보면은 서로 좀 통하는 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우리가 MSE 코스트를 사용을 할 때랑 되게 등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동일한 표현으로 유도가 되는 게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사용을 한 다음에 요런 모델을 사용을 하고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사용을 했을 때 요때 두 개가 동일하게 유도가 돼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하나의 꼴인데 서로 다른 두 개의 문제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리고 유도가 된 과정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결과가 얻어졌어요. 그러니까 요게 그만큼 요렇게 유도가 되는 게 그만큼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마치 동일한 결과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접근 방법을 통해서 얻어진 거잖아요. 동일한 꼴이 유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런 어떤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경로가 두 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얘가 설득력이 있는 방법이다. 그만큼 파워풀하다고 표현을 해도 되나?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MSE 코스트를 사용을 하는 게 합리적이었잖아요. 이게 타당하게 유도가 된 과정이었잖아요. 그쵸? MSE 코스트를 줄이는 게 리그레션에서 좋은 일이었고, 마찬가지로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사용을 하고, 그것도 어떻게 말이 되는 식으로 유도가 됐죠. 그리고 코스트로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사용하는 거, 그것도 말이 되죠. 그렇게 해서 유도를 했더니 두 개가 똑같아져. 동일한 결론에 도달을 해요.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뭐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다, 말이 된다, 이거 말이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뭐 요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MSE 코스트에 해당이 되는 게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에다가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쓸 때랑 동일하다, 동일한 결과가 얻어진다, 요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쵸. 요게 또 중요한 얘기예요. 또 세 번째로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요거는 좀 뒤에서 또 더 얘기를 합시다.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라는 걸 하면서 요런 꼴이 나왔거든요. 요게 사실은 크로스 엔트로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음번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으니까 일단 기억만 해두세요. 요거 로지스틱 리그레션 하던 시절에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라는 게 나왔는데 그게 크로스 엔트로피랑 관련이 있었다. 근데 설명은 나중에 해준다고 했다. 그쵸?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로지스틱 리그레션 자체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로지스틱 시그모이드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그때 모델이 어떻게 되고, 코스트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그 코스트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라이클리후드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유도가 된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두 가지 방법으로 좀 해석을 했죠. 첫 번째, 펄셉트론이랑 비교를 해서. 펄셉트론이랑 비교를 할 때 뭔가 의미가 있었죠. 두 번째로는 리니어 리그레션이랑 비교를 했을 때도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지를 남긴 게 두 가지가 있어요.
likelihood라는 거, 그리고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거. 요거 나중에 하반기에 나올 겁니다. 미리 복선을 까는 거예요. 복선을 깔았습니다. likelihood, 크로스 엔트로피, 요거 다시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세요. 여기까지 할게요.